이혼 후 조용히 살려고 산골 마을로 귀촌했습니다. 그런데 밤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찾아왔어요.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. 원래부터 시골에서 살아보는 게 제 꿈이었어요. 복잡한 도시를 떠나 새소리 들으며 눈을 뜨고 작은 텃밭도 가꾸며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. 그 꿈을 실행하게 된 건 슬프게도 이혼 후였어요. 결혼 생활도 끝났고 마음도 많이 지쳐있던 때였죠. 그냥 아무도 모르는 시골로 가서 일도 쉬고 머리를 비우고 싶었어요. 그래서 가진 돈을 다 정리해서 산골 마을에 있는 오래된 시골 농가 하나를 샀습니다. 그런데 처음 집을 살 때는 눈에 뭐가 씌었는지 조금만 손보면 될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손볼 곳이 많더라고요. 지붕에서도 물이 조금 새고 대문도 삐걱거렸고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어 뽑고 돌아서도 또 올라왔어요. 제가 사는 마을은 집이 13가구 뿐인 작은 마을이었어요. 외지인 차 한 대만 들어와도 하나씩 들여다보는 그런 곳이었죠. 사는 분들은 대부분 50대 후반이나 60대였고 저보고 다들 막내가 왔다고 반가워했고요. 이사 오고 한동안은 마을 사람들이 집 앞을 지나가다 한 번씩 들여다봤어요. 오래 비어있던 집에 누가 들어왔으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. 며칠 지나지 않아 아저씨들이 먼저 도와주기 시작하더라고요. 대문도 봐주시고 전등도 갈아주시고 마당 잡초까지 같이 뽑아주셨습니다. 어느 날 동네 아저씨 한 분이 물었어요. 남편은 어디 가고? 이혼했어요. 그 말이 나가고부터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. 혼자 사는 여자라 그런지 다들 한 번씩은 더 챙겨주려고 했어요. 아줌마들은 반찬을 가져다 주셨고 아저씨들은 이것저것 도와주셨습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들 좋은 분들인 줄만 알았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. 낮에 집 앞을 지나가다가 불쑥 들어오는 분들도 있었고 읍내 나간 김에 생각나서 샀다며 과자 한 봉지를 놓고 가는 분도 있었습니다. 처음엔 그냥 시골 어른들이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.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부담스럽기 시작하더라고요. 애를 안 낳아서 그런가 아직도 아가씨 같아요. 처녀인 줄 알았어요. 남자들이 가만히 안 둘 것 같은데 왜 혼자 살아요?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했어요. 어깨를 툭 치며 농담하는 분들도 있었고 말하면서 자꾸 위아래로 훑어보는 분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중 한 분은 다른 분들과 조금 달랐어요. 뭘 고쳐주려고 와도 오래 있지 않았고 집을 나설 때면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. 문 꼭 잠그고 주무세요. 라고 말이죠.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. 비가 무섭게 쏟아지는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. 그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문을 열어보니 우비를 입은 그분이 서 있었어요.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돼서 와봤어요. 그때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걸 보더니 바로 사다리를 가져오더라고요. 한참 뒤 내려왔을 땐 옷이 비에 다 젖어 있었어요.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고맙고 미안하더라고요. 비도 많이 오는데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.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.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분은 아내와 오래 별거 중이었고 아내는 딸네 집에서 산지 꽤 됐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. 비가 조금 잦아들자 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. 저도 문간까지 따라 나갔습니다. 안 나오셔도 돼요. 그런데 빗물 때문에 마당이 미끄러웠는지 제가 발을 헛디디는 순간 그 사람이 제 허리를 가볍게 붙잡았습니다. 조심하세요. 금방 손은 놓더라고요. 그 사람은 돌아갔고 오랫동안 혼자 지내서 그런지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워도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.
그리고 며칠 뒤 저녁이었어요. 그 사람이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찾아왔더라고요. 지난번에 차 잘 마셨어요. 그 사람은 막걸리만 놓고 가려고 해서 저는 말했습니다. 그냥 가시려고요? 안주 금방 만들게요. 같이 한잔하고 가세요. 그렇게 그날은 이혼한 뒤 처음으로 남자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. 막걸리 한 병을 사이에 두고 처음엔 좀 어색했습니다. 그런데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말이 없던 그 사람도 말수가 늘더라고요. 저도 마찬가지였고요.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.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?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. 외롭죠. 밤마다 외로운 게 환장하겠지만 뭐 어쩌겠어요. 이젠 내가 남자인지도 모르겠네요. 밖은 어느새 깜깜해졌고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. 이제 가봐야겠네요. 그런데 솔직히 그날은 너무나 외로웠습니다. 술 기운에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입이 먼저 열렸어요. 저도 여자인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아직 여자인지 알고 싶네요.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습니다. 저는 말없이 상을 치우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.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.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 오랜만이라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동이틀 무렵 그 사람은 일어나 사람들 눈도 있으니 일찍 나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.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.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. 문 앞에서 중얼거리는 남자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. 저는 그 사람인 줄로만 알았어요.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우리 집 담을 넘어 술에 취한 동네 노총각 김씨가 있는 거예요. 저는 너무 놀라 말했습니다. 아니 밤늦게 무슨 일이세요? 당장 나가세요. 그 사람은 기가 차다는 듯 비틀거리며 말하더군요. 아니 며칠 전 형님이 여기서 나오는 거 봤네요. 사람 차별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. 곱게 생긴 여자가 이런 산골에 혼자 들어와 살면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? 아니 왜? 나는 뭐예요? 순간 너무나 겁이 나고 무서워지더군요. 저는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고 그 사람은 저를 원망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술주정을 하면서 나갔습니다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나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. 거기에 제가 동네 아저씨들에게 꼬리를 친다는 말까지도요.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사람은 모른 척했다는 거예요.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습니다. 저 혼자, 아니 여자 혼자 이곳에 왔다는 것과 그 사람에게 기댄 순간의 선택이 말입니다. 결국 저는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. 조용히 살고 싶어서 내려간 마을에서 저는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렇게 저는 그 집을 정리하고 마을을 나왔습니다. 시간이 지나 지금 생각해봐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시절의 이야기였네요. 오빠들,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?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오빠들 정말 감사드려요.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.